안녕하세요. 김해 진영고 2학기 중간고사 수학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A 합집합 B가 A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말인즉슨 우리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랑 같은 표현인 것들을 우리가 쭉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는 아니겠죠? 그다음 나를 보면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은 작은 게 교집합이니까 B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 여집합을 하면 포함관계가 반대가 되겠죠? 다가 맞고, 그다음 라는 B에서 A를 뺀 게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라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라가 아니고 마죠. 자, 마는 B에서 A를 차집합한 게 공집합이기 때문에 마는 틀렸고,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A에서 B를 뺀 것과 요거는 우리가 B차집합 A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공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A차집합 B만 남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거는 나하고 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7 이하의 자연수들의 집합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합이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B가 C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우리가 A 합집합 B가 1, 2, 3, 4, 5, 6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맨 바깥쪽에는 우리가 7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 차집합 C는 여기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쪽에 4하고 6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B 차집합 A는 우리가 2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아니다. 여기 말고 우리가 B에서 A와 공통된 부분을 뺀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을 얘기하는 거였지? 이쪽에 2가 들어가고, 그 다음 C에서 우리가 B를 뺀 게 우리가 5인데 여기 아니면 이쪽에 우리가 5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원소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1하고 3이 될 거야. 1하고 3. 그럼 이 1하고 3은 우리가 이쪽 영역에 딱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A와 B 여집합을 합집합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거를 C와 교집합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면 우리가 A가 바로 여기가 되고,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우리가 이쪽을 우리가 색칠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빨간색과 C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야.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에는 우리가 5가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집합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1학년 7반 학생이 5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0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행복요양병원이 있고 사랑요양병원이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 집합을 A라고 하고, 다음 사랑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집합을 B라고 나타내면 우리가 지금 NA가 29고 그 다음 우리가 NB가 17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두 병원 어느 곳에도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최대 최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 합집합의 여집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50명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집합이 가장 클 때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을 거고, 합집합이 제일 작을 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보는데, 합집합은 제일 클 때가 당연히 우리가 교집합이 아예 없을 때니까 29 더하기 17로 계산이 됐을 때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46이 나오니까 이게 합집합의 최대값이라고 보면 되고, 합집합의 최소값은 우리가 교집합이 최대한 많이 있을 때니까 아예 우리가 B가 A 안에 들어갔을 때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소값은 그냥 29명, 그냥 A의 원소의 개수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최대값은 뭐냐면 50에서 46을 뺐을 때 값이니까, 이건 최소값이죠. 50에서 46을 뺐을 때니까 4명을 얘기한 거고,
최대값은 50에서 29명을 뺐을 때가 가장 클 때니까 이거는 21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면 우리가 17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우리가 1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4번에서는 우리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이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B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가 3하고 6이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은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해봤듯이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집합 바깥쪽에 2하고 4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남아있는 원소가 뭐가 있냐면 1하고 5, 7, 8 이렇게 우리가 4개가 있거든. 근데 1하고 5하고 7하고 8은 다 합친 값이 얼마냐면 21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쪽에 들어가는 원소의 합을 x라고 하면 이쪽 B차집합 A에 들어가는 원소의 합은 우리가 21-x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이때 우리가 A집합의 원소의 합은 x 플러스 3이랑 6 더해서 9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1-x에서 9를 더한 거니까 30-x라고 볼 수 있는데, x 플러스 9가 30-x의 2배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9는 60-2x, 3x는 51, 따라서 우리가 x값은 17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자, 이때 우리가 B의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B의 원소의 합은 아까 30-x라고 했죠. 자, x값이 17이기 때문에 정답은 13.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5번에서는 우리가 Q라는 조건이 절대값 x-5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사입 범위로 풀어주면 x-5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세 변에다가 5를 더해주면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not p라는 건 우리가 지금 x제곱이 k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우리가 x가 루트 k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자,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k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루트 k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표현하면, 자, 우리가 q이면 나피에다가 참이려면 우리가 여기서 진리집합이 이렇게 우리가 포함이 되어야 하겠지. 그럼 4부터 6까지가 우리가 요렇게 들어가야 우리가 포함이 될 수가 있어. 그러려면 루트 k가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면 k는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k의 최대값은 우리가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6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6번에서는 우리가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라는 조건은 X가 4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Q라는 조건은 우리가 X-3,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우리가 3의 사입 범위, 그 다음 R이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가라는 조건을 보면 Q이면 R이다가 참이려면 우리가 집합 Q가 집합 R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하는데, 자, 집합 Q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고, 그 다음 우리가 집합 R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가는 참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나라는 조건을 보면 우리가 P이면 not Q이다가 참인지를 보려면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간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P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4보다 큰 집합이고, 그 다음 Q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3과 3의 바깥범위다 보니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3이 이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Q의 여집합이 P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역시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를 보면 우리가 R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냐 이걸 보는 건데, 자, 우리가 R이라는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고 P가 아닌 영역은 마이너스 4와 4의 사입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R은 P 여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성립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 7번 문제는 우리가 어떤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XY가 존재 안 해야 우리가 이 명제가 거짓이 될 수 있겠지. 즉 우리가 여기에서 중심이 2,2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과 그 다음 직선이 서로 교집합이
없어야 이 명제가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야. 즉 만나지 말아야 우리가 된다라는 뜻이겠지.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하면 이 d가 반지름 값 얼마? 2보다 어때야 돼? 크게 나와야 만나지 않는 거야.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만약에 k를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5분의 이 2를 xy 자리에 집어넣어서 6-k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게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6-k가 2루트 5보다 커야 되니까 6-k는 2루트 5보다 크거나 또는 6-k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식을 정리를 하면 k가 6-2루트 5보다 작거나 또는 k가 6 플러스 2루트 5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값이 얼마 정도의 값을 가지는 거냐면 2루트 5가 4점 얼마니까 얘는 1점 얼마의 값을 가지는 거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10점 얼마의 값을 가지는 거라서 우리가 이 구간에 속하는 값은 1밖에 없어, 선택지에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8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야. 자, 8번에서는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란 뜻이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뜻이야. 자, 우리가 P라는 범위가 마이너스 K부터 K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Q의 범위는 6부터 12까지인데 우리가 그게 이 구간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6은 K보다 작아야 되고 난 K 플러스 2는 12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결국 10보다 작고 6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결국 요 구간 안에 속하는 정수는 7하고 8하고 9인데 얘네들을 모두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4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에서는 G 합성 fx가 지금 치역이 y가 7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fx를 t라고 치환하면 결국 우리가 gt라는 그래프는 t 플러스 10이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그려줄 수가 있겠지. 그때 우리가 치역의 범위가 7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우리가 y값이 7이 되기 위한 t의 값을 생각해 보면 돼. 그럼 우리가 그런 t의 값이 3이니까 결국은 t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가 되면 우리가 치역도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자, 즉 우리가 여기서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치역이 발생하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fx는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 자, 가운데 x는 0을 기준으로 0에서의 함수값은 6이고 그 다음 우리가 기울기가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0보다 작은 구간에선 2차 함수가 그려지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는 이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냐면, 그 전에 그 선생님이 잠깐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딱 7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fx의 치역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fx의 치역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일단 얘도 0에서의 함수값은 6이거든? 근데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우리가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딱 마이너스 3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거든?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를 2차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그럼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 이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서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9, a제곱은 9라서 a값은 우리가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문제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a는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3이어야 돼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10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10번에서는 우리가 방정식 f 합성 fx는 fx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fx를 t라고 치환하면 제일 먼저 ft가 t가 되는 t의 값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래프를 이쪽에 다시 한번 그려줬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2, 여기가 4, 그리고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때 얘가 ft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y는 t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y는 t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교점이 여기서 0에서 하나 생기고 여기 2보다 작은 어떤 양수 지점에서 우리가 t값이 하나가 생겨. 그러면 내가 그거를 0이랑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즉 얘를 만족하는 t의 값이 0이랑 알파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fx가 0 알파가 되는 x값의 개수를 찾아야 돼. 자, 그럼 fx가 먼저 0이 되는 x값 찾아보면 그게 몇 개가 있어? 0, 2, 4 이렇게 우리가 3개가 있죠. 그 다음 y는 알파를 끄면 얘가 딱 y는 알파잖아, 그치? 그래서 fx가 y는 알파와 만나는 지점은 총 몇 개? 우리가 4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총 개수는 우리가 몇 개? 7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 7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을 들어가 보는데, 자, 11번에서는 먼저 g 합성 fx를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 자, 근데 여기서 fx가 2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g2x 플러스 3은 gx에서 x자리에 2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 결국은 우리가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자, 근데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취하면 기울기는 역수가 되고 나 원함수가 0,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역함수는 마이너스 2, 0을 지나야 돼서 뒤에는 괄호 x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 그럼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1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1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gx제곱을 우리가 좌변으로 넘겨서 우리가 gx로 묶어주면 우리가 g 인버스 x 마이너스 gx는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결국 gx가 0이 되거나 g 인버스와 g가 같은 x 값을 물어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문제가 잘못됐는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 x값에 곱을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을 물어봤다. 자, 그러면 이거 gx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는데 gx가 일단 우리가 4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잖아, 그치? 자, 4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 그래서 4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직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 우리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2차 함수의 일부가 그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볼 수 있어. 자, x축은 우리가 요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x축과 만나는 점은 결국 2분의 1x-1이 0이 되는 x값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점의 x값은 2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x를 그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교점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2개가 생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점의 x좌표를 먼저 한번 구해보려면 먼저 2분의 1x-1과 y는 x의 교점을 찾아봐야 돼. 자, 그럼 2분의 1x를 우변으로 넘기면 2분의 1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2. 즉,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점의 x좌표는 우리가 일단 2차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럼 x를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인데 이게 우리가 x가 1 또는 5가 나오고 우리가 4보다 큰 지점에서의 교점이기 때문에 요 점의 x좌표는 우리가 5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gx가 0이 되는 x값은 뭐밖에 없어? 2 한 개밖에 없고 그 다음 gx와 g 인버스가 만나는 점은 우리가 마이너스 2랑 5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모든 실수 x값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모두 곱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한번 들어가 보는데 자, 13번에서는 우리가 일단 f2의 값을 먼저 계산해보면 우리가 f2의 값은 4가 되겠죠. 그 다음 f2의 값은 f4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이 나오고 다음 f3 2의 값은 우리가 이번에 f3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가 나오고 f4 2의 값은 우리가 다시 4가 나와서 f4 2의 값은 우리가 f5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가 아니고 1이 나오고 그 다음 우리가 f5 2의 값이 우리가 f1을 계산하는 것이라서 2가 나오죠. 그래서 f6부터 다시 f2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f2의 값은 주기가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5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F2000의 2라는 값은 우리가 F5의 2랑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우리가 2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F3부터 또 나가보도록 하자. 자, F3은 우리가 5가 나오고, 그 다음 F2, 3은 우리가 F5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이 나오고, 그 다음 F3, 3은 우리가 F1을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2가 나오고, F4, 3은 우리가 F2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가 나오고, 그 다음 F5의 3은 우리가 F4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이 나오지. 그래서 F6, 3부터 우리가 다시 F3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가 5가 나와. 그래서 F2000의 3을 계산을 하려면 이건 F5의 3과 똑같기 때문에 정답은 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랑 3을 우리가 더해줘서 정답은 2번 5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집합비가 10 미만의 소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 3, 5, 7을 원소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A라는 집합은 우리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를 원소로 가진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X라는 집합이 2, 3, 5, 7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 3, 5, 7은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9는 우리가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2, 3, 5, 7은 포함하고 9는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5개의 원소에 대해서 X의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5승가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 만약에 5개를 다 안 가진다라고 하면 집합 X의 원소는 총 4개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 가지는 한 가지의 경우는 우리가 빼주셔야 돼서 정답은 31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거나 아니면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먼저 한번 이용을 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합이 뭐라고 가정해? 짝수다라고 가정해야 되겠지? 짝수라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합이 짝수이려면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잖아. 우리가 A를 홀수, 그 다음 B를 우리가 홀수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우리가 A를 짝수, 그 다음 B도 짝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이게 2K-1의 제곱 더하기 2L-1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고 4L제곱 마이너스 4L 더하기 1을 우리가 더해주면 돼서 2로 묶어주면 2K제곱 마이너스 2K 2L제곱 마이너스 2L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우리가 4K제곱 더하기 4L제곱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2로 묶어주면 2K제곱 더하기 2L제곱이 돼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럼 1번과 2번에 의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짝수가 돼서 우리가 대우가 성립하므로 우리가 원명제도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3번에서는 일단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x-1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이용하려면 이제 여기서 x 플러스 1을 x-1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쪼개주고 뒤에 플러스 x-1분의 4가 있으면 우린 얘와 얘 합의 최소값을 우리는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가 있어. 2루트 2개 곱하면 되는데 그게 4라는 상수로 딱 떨어지지. 그래서 최소값은 4니까 전체 최소값은 우리가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문제에서는 최소값도 구하라고 하는데 최소가 될 때도 언젠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자, 근데 얼마로 같을 때겠어? 합이 4일 때니까 각각 2로 같을 때, 즉 x값이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n의 값이 3이고 m의 값은 7이기 때문에 n 더하기 m은 우리가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은
서술형 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요구라는 두 함수 fg가 있어. 근데 두 함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함수값이 서로 같게 되는 x값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랑 x 플러스 4가 같게 되는 x값을 먼저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럼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우리가 x값이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집합 x로는 얘가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소를 하나 이상은 가져야 되잖아, 그치? 4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과 4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어서 우리가 정역 x를 모두 구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서술형 5번을 한번 살펴보면 fx와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h 합성 f랑 g가 같은 함수가 돼야 된대. 즉 h 합성 fx랑 gx가 같은 식이면 되겠죠? 자, 근데 fx가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hx를 구하려면 여기서 2x 플러스 1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하면 될 거야. 그럼 2x 대신에 우리가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 t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2x 대신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돼서 뒤에는 플러스 3과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돼. 따라서 우리가 hx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은 서술형 6번이야. 자, 서술형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fx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구간을 쪼개줄 수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2a 플러스 2의 x 플러스 4a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선 마이너스 2a 더하기 2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4a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자, 둘 다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4로 똑같으면서 지금 둘 다 기울기가 양수가 되거나 아니면 음수가 돼야 우리가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어쨌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어떻다.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의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 범위로 우리가 A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술형 7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서술형 7번에서는 우리가 일단 A, B, 그리고 우리가 C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A라는 집합이 1, 2, 3, 4고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3, 4, 5, 6이야. 자, 그래서 A집합에서 B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F인 거고, 그 다음 G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려면 G라는 함수는 B를 다시 한번 적어서 3, 4, 5, 6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C라는 집합이 5, 6, 7, 8 이렇게 돼서 우리가 B에서 C로 가는 함수가 G가 되겠죠. 자, F랑 G가 모두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F3이 G3이랑 같고, 그 다음 G 합성 F1이 5여야 하고, 그 다음 F 인버스 3이 1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F4가 GF4-2랑 같아야 하는데, 가라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자, 가라는 조건에서는 F3과 G3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근데 일단 F와 G를 살펴보면 함수값들이 될 수 있는 게 F는 3, 4, 5, 6이 있고 G는 5, 6, 7, 8이 있어. 얘네들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려면 5로 같거나 아니면 6으로 같아야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3이 예를 들어 5로 같다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 G3도 5로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나 조건을 살펴보면 GF1이 5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F1은 3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다 조건이 3에서의 역함수 값이 1보다 커야 되는데 3에서의 역함수 값은 딱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해서 우리가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처음 가정이 틀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3이 6으로 간다가 맞겠지. 자, 그리고 G3도 얼마? 6이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F4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 우리가 지금 라라는 조건을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가 3으로 갔다라고 쳐보자. 4가 3으로 가면 우리가 여기에서 F4는 우리가 3이 되고, 그러면 G3-2가 3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은 5로 가야 되거든.
G 입장에서 G3은 5가 돼야 되거든. 자, 근데 이미 G3이 6으로 간다고 확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4는 3으로 갈 수가 없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4가 4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4가 4로 가면 우리가 여기에서 G4는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6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1대1 대응이라는 거에 또 위배가 돼버리겠지.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4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5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G5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7로 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다라는 조건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3에서의 역함수 값이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2가 3으로 가줄 수밖에 없어. 그럼 1이 남아있는 4로 갈 수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1이 4기 때문에 G4는 우리가 5로 가야 하고 그럼 남은 6이 8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는데 F1은 4고 그 다음 G6을 구하라고 했는데 G6은 8이기 때문에 4 빼기 8이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우리가 김해진용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들을 해설을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듣길 바라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처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